네, 반갑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 임희원입니다. 기조발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쭉 들으면서 오늘의 토론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청소년 연예에서 활동 또 상담 좀 영역이 있는데 활동 영역의 기조발제가 좀 맞춰져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또 학교 연계를 함께 청소년 현장에서 양쪽 모두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제 상담복지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담복지센터가 올해 거진 이제 한 30년 이렇게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청소년과 늘 함께 해왔고 그 다음에 지역과 함께 한다는 걸 굉장히 큰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든든한 청소년 안전망을 만들자. 이게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모든 사업과 모든 역할, 기능이 사실은 청소년 안전망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첫 번째 또 말씀드릴 것도 이 청소년 안전망 관련해서 사례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저희는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예전에 CYSN에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포커싱해서 보고 있는 청소년들은 좀 위기 청소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위기 청소년이라는 것은 가출, 학교 폭력, 자살자의 이런 여러 위험에 있는 청소년과 더불어서 이 청소년은 특정 청소년으로 구분지어져 있지 않습니다. 행동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청소년이라고 보지만 더 중요한 건 위기를 예방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상담복지센터에서 상시적 협업은 위기 청소년과 더불어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과 여러 기관 네트워크를 상시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부터 시작돼서 우리가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거를 다 지자체마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상담복지센터 또 여기 계신 수령관, 문화예지 또 여러 보건소, 복지기관이 모두 하나의 네트워킹으로 묶여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 공공기관들이 필수 기관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저희 천안에서 좀 더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건 동네 안전망 청소년 행복 넷이라는 이제 네트워킹입니다. 지역에서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늘 되긴 하는데 조금 더 동네에 가깝게 위기 청소년들을 미리 조기에 발굴하고 도울 수 있는 어떤 시스템 마련, 이게 이제 동네 안전망인데요. 행정복지센터가 각 지역구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31개 읍면동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맞춤형 복지팀과의 연계망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맞춤형 복지팀은 동네 구석구석 모르는 가구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안전망이 조금 더 공적인 체계를 구축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또 했던 거는 이통장 협의회. 이통장님들이 동네에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특히 이장분들은 행안부 체계 안에 맨 밑에 계시는 이제 행정체계입니다. 그래서 이통장 협의회, 그 다음에 행복키움 지원단이 또 다 있을 텐데 이렇게 세 아닌 기구들과 같이 저희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행복넷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또 통해서 저희가 얻어낸 것은 이제 19년부터 점차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위기 청소년 아이뿐이 아니라 좀 아이들이 우리 동네에서 어떤 거를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오고 갔어요. 이것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척 애를 많이 썼고 실제 위기 사례도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 센터에서 보고 있는 아이 중에 이 동네 아이다 그럼 또 이쪽으로 반대로 연결을 해서 복지 지원도 같이 하고 아이들 학습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저희 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지원들은 우리 이통장협의회 행복키움지원단 맞춤형 복지팀 여기에서도 함께 좀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활성화하는데
실제로 시스템은 꾸려졌지만 이게 잘 운영되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었고요. 19년 처음 할 때는 굉장히 자충우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5월 달에 우리가 발대식을 했는데 이때 중요하게 도와줬던 건 저희 지자체 저희 팀이었어요. 저희 이제 그 행정기관 팀에서 이런 맞춤형 복지팀 행정복지센터에 일일이 좀 전화도 주시고 공문도 주시고 이래서 이것들이 좀 이루어지게 됐고 처음 이제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 다음은 조금 수월하게 저희가 확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정기회의나 이런 거는 언어 시스템을 좀 많이 하는데 실제로 많이 바뀌시더라고요. 우리 행정 공무원들도 많이 바뀌시고 우리 뭐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사업 안내를 통해서 매년 초에는 직접 저희 사업을 안내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협업할 건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정기회의를 진행을 하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져서 사례 발굴이라든가 또 아이들을 돕는 일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했던 것은 행복행이라고 해서 심리방역 부스를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에 가서 심리검사도 하고 부모 자녀 검사 또 교육 이런 것들을 안내할 수 있는 키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했는데 이거를 통해서 그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이 상담복지센터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아이들이 좀 마음이 어려울 때 여기에 보내야 되겠다 1388도 홍보가 됐고 또 하나는 부모로서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우리 아이들이 한참 유행했던 MBTI 아시죠? 예. 이런 거에 굉장히 열광했는데 그런 정식검사와 워크숍을 저희 센터에서 진행을 함으로써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좀 자리를 잡았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처럼 저희가 조기 발굴 체계 그리고 맞춤형 지원 서비스 심리 방역 부스 그 다음에 청소년 안전망 공공성 확보 이렇게 얻어냈는데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이 안전망의 공공성 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어느 한 기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서 청소년을 돕는다 그런 지지체계를 만든다 여기에 굉장히 주안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좀 소개시킬 거는 저희가 학교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그 청소년 심리적 외상, 뭐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들 이제는 굉장히 저희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는 세월호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는 이제 외상은 실제로는 학교폭력 피해 아이들 또는 이제 자살이나 자해 위기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듣고 보고 있었던 많은 청소년과 또 학교에 있는 교사 그리고 부모, 동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용한 것 같지만 일파만파 심리적 외상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들에 대해서 좀 긴급 대응을 빠르게 해서 심리적 안정화를 꾀하고 일상생활을 복귀시킬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뭐 이태원 참사 이후 서울에서 있었지만 아마 우리 전라도권은 조금은 소수였겠지만 그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는 아이도 많았지만요. 실제로 1388 전화에 그 이제 토요일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어서 다음날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화면이 돌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아이들이 굉장히 전화를 좀 많이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도와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긴급 개입은 이렇게 준비, 위기, 또 종결 이렇게 좀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학교하고 연계는 준비 단계부터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 때 긴급 대응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까 저희 쪽에서는 교육청, 저희 지자체, 이렇게 경찰 이렇게 해서 4개 공공기관이 긴급 대응 TF라는 거를 구성을 해서 분기에 한 번씩 특별한 일은 서로 없는지 이게 점검 정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같이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운영을 할 건지를 같이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럴 때 심리 지원단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누군가 가서 안정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리 지원단을 미리 양성을 하는데
이때 학교에 있는 뭐 위클래스 선생님이나 위센터 선생님, 지역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을 좀 모아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는 저희가 그 학교에서 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례입니다. 그래서 위기 스크리닝은 또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서로 분업을 해서 아이들과 학교를 잘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저희는 학교하고 좀 연계가 좀 잘 되었던 사례이고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이거는 좀 더 하나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희 지역은 아니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산 지원을 함으로써 교육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준비해서 짜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아이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예방 프로그램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복지센터는 그 심리 정서적인 부분을 학교하고 필요가 굉장히 맞붙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사실은 이런 연계들이 함께 1년 내내 많이 좀 진행되고 있고 또 학교폭력이나 여러 가지 심리정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서도 필요로 하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좀 돕고 싶고 이런 게 좀 잘 맞아서 많이 상호간에 연결되고 또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딱 하나는 이런 많은 게 잘 되기 위해서 아까 시스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해보면서 제일 이거를 연계 유지할 수 있었던 건 교사 지원단, 뭐 교장 선생님이 주축이 됐던 학교 지원단도 있고 또 상담복지나 복지사가 중심이 된 교사 지원단 체계가 있습니다. 이 두 체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도 업무 인수인계가 되고 교장 선생님이 바뀌어도 계속 할 수 있게 되어서 계속 유지가 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면서 어쨌든